아이고, 비 오는 날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너의 어뿐이라. 비 오는 날 선크림을 잘 너무니. 안녕하세요, 지인 언니예요.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영상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 도대체 이 여자 뭔데? 막 이거저거 좋다고 떠들어대는 걸까? 뭐 그 오일이야 자기가 썼으니까 경험적으로 그렇다 치고 선크림 같은 건 의사, 박사 정도는 돼야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영상을 보냐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 영상을 진작부터 봐주신 분들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뉴욕에서 10년 이상 라디오 방송을 진행해온 방송인입니다. 제 목소리 좋다고 해주신 많은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게 제 밥줄이에요. 그리고 방송국 입사 이전에는 이곳 신문사에서 사회부 기자로 재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이 라디오나 신문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하면 그건 정말 굉장한 사고죠. 사전 조사를 하고 취재를 하고 그리고 원고 작업을 거친 후에야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정보도 그냥 제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일반 상식 정도의 수준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또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저도 100%다 맞을 순 없겠죠.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특히 이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요. 제가 방송에서 한동안 이 특별 코너를 통해서 다뤘던 주제예요. 피부과 전문의의 도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외선 차단제 전격 분석합니다. 근데 이 자외선 차단제를 왜 한겨울에 떠드냐? 여러분, 자외선은 1년 365일 단 하루도 없는 날이 없어요. 다만 여름엔 해가 겨울보다 더 쨍쨍하고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더 높을 뿐이지 겨울에도 자외선은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겨울의 자외선을 무시하면요. 오히려 피부에는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일단 자외선, 영어로는 UV예요. 울트라 바이올렛의 약자고요. 햇빛에서 나오는 전자파인데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건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A, B.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UVA, UVB. 이게 자외선 차단제 제품 겉에도 써 있어요. 그래서 먼저 A와 B 그 차이를 좀 알아볼게요. A 같은 경우는요, 피부에 딱 닿게 되면 우리 피부의 장벽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적인 기미, 잡티를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히알루론산 영상에서 이 피부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표피, 진피, 피하지방이요. 얘가 이 표피를 지나서 진피까지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진피에 있는 히알루론산의 양까지 감소를 시키는데 이것 때문에 피부가 수분하고 탄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주름이 생기고 그리고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A는요. 자외선 지수가 1년 내내 양이 비슷해요. 그리고 심지어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도 피부에 영향을 줍니다. 또 유리창까지 통과를 해버리기 때문에 실내에 있을 때도 우리 피부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차단제 덜 바르거나 안 바르면 오히려 우리의 노화를 촉진하는 이 주범인 A한테 피부를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B를 살펴볼까요? 얘는요. 피부에 일단 붉은 홍반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익는다고 하죠. 그리고 심해지면 화상까지 입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부가 너무 익어버려서 껍데기가 싹 벗겨지잖아요. 이게 다 비 때문이에요. 영어로 sunburn이라고 하고요. 여름에는 지수가 가장 높고 겨울엔 상대적으로 지수가 떨어지죠. 겨울에 햇빛 받아서 화상을 입을 일은 거의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A와 B가 피부에 모두 안 좋긴 한데요. B가 훨씬 강하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피부 노화의 주범은 바로 A였어요. 자, 여러분은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할 때 제일 먼저 뭐를 살펴보세요? 아마 대부분이 SPF라고 써있고 그 수치를 볼 거예요. 이 SPF의 숫자가 높은 건 센 거, 그리고 숫자가 작은 건 약한 거, 이렇게만 생각들을 하시죠. 그리고 또 보면 PA 써있고 플러스 이런 글자 보셨을 거예요. 이게 정확히 뭘까요? 자, 이제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일단 SPF는요, 바로 화상을 일으킨다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PA는 이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SPF만을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럼 겨울인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차단제를 딱 구입한다면 어떤 걸 더 주의해서 봐야 할까요? 당연히 PA 지수죠. 1년 내내 양이 변치 않는 자외선 UVA를 차단해야 하니까요.
자, 그럼 SPF 옆에 있는 숫자는 뭘 의미하냐? 이게 높으면 더 강하고 이게 낮으면 더 약하다? 그래서 여름엔 더 높은 걸 사용하고 겨울엔 낮은 걸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SPF 40은 UVB 차단 효과가 97.5%고요. 그리고 SPF 20은 95%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2.5%의 차이가 나죠? 차단력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높다고 차단을 해주는 힘이 더 세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냐?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요. 차단력이 아니고요. 차단을 해주는 지속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수치가 작으면 차단을 해주는 시간이 더 짧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수치가 높으면 그만큼 차단 시간도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SPF 50의 경우는요. 한 번 바르죠. 그러면 장장 12시간의 차단 지속 시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SPF 30의 경우는요. 7시간 반 정도의 지속력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SPF 50을 바르면 장장 12시간 동안 지속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한 번만 바르면 되죠. 아침에 바르고 나가면 12시간이니까 밤까지 지속이 되는데 그쵸? 근데 우리는 왜 서너 시간에 한 번씩 꼭 덧바르라는 얘기를 귀 아프게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지속 시간이 유지되려면 권장량의 차단제를 얼굴에 처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권장량이요. 500원 동전이 이만한가? 이만한가? 그만하죠. 이 500원 동전을 다 덮을 만큼의 양을 얼굴에 다 발랐을 때를 기준으로 측정된 시간이에요. 근데 이만큼 바르고 다니시는 분들 거의 없죠. 완전 선크림으로 얼굴이 범벅이 될 텐데요. 한 논문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평균 양이 실제 권장량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이 그만큼 줄은 만큼 지속 시간도 함께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아까 50짜리 바르면 12시간 지속된다는 시간이 양이 4배로 줄어드니까 시간도 3시간으로 줄어드는 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0짜리를 바르면 7시간 반이 아니고 1시간 반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2-3시간마다 덧발라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덧바르기 싫으면 다 바르면 되지? 허옇게? 특히 여자들 화장하고 이 자차 덧바르기 쉽지 않죠. 다 뭉개지고 위에 허옇게 되고. 그래서 요즘 나온 것들이 SPF하고 뭐 PA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이죠.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비비크림, 뭐 로션 등등 자외선 차단 기능 화장품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니 그럼 아예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고 이 제품만 바르면 안 돼요? 되죠. 하지만 권장량만큼 발라야 효과가 있어요.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이따만큼 어떻게 다 발라요? 아이고,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시던지.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제대로 자차를 다 바른 후에 덧바르기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겨울에 SPF보다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바로 PA 지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PA는요, Protection for UVA, 자외선 A로부터 피부를 지켜준다는 의미고요. 옆에 붙은 플러스 표시가 많을수록 UVA의 차단 효과가 높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UVA는요, 노화 광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화에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해요. 이 파장이 아주 길어서 창도 뚫고 들어와서 피부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이 플러스가 하나만 붙어도 괜찮지만요.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이 플러스가 플러스가 많이 붙은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를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백탁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선크림 바르면 뻑뻑하고 또 밀가루 발라놓은 거 마냥 얼굴 허옇게 되는 그런 현상이요. 그거 문지르느라고 고생한 적 있으시죠?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하게 나왔지? 그리고 불편한데 이 제품은 왜 안 없어지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바로 무기 자외선 차단제예요. 바르기도 힘들고 백탁 현상도 있고 하지만 효과가 확실하죠. 바르자마자 바로 피부에 얇은 막을 쳐줘요. 그래서 피부가 햇빛을 받아도 자외선이 피부로 들어오질 못하게 반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뻑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전 최소 20분 전에는 발라야 효과가 있다. 이 말은 바로 유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해당이 됩니다. 요건요, 바르면요, 화학 성분이 피부 속에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피부 안에서 햇빛을 열로 변환을 시켜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예요. 둘 다 피부를 보호하는 결과는 같지만 과정이 완전히 틀리죠. 무기자차는요, 피부 자극이 적고 부작용이 적어서 민감성 피부가 사용하기에는 더 적격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안전하고요. 근데 사용감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안전성은 더 높습니다. 유기자차는요, 화학 반응하고 열 반응 때문에 민감성 피부 혹은 여드름성 피부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차단력은 높지만 유지 시간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화학 성분 때문에 발랐을 때 이 눈이 시큰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기자차를 사용하시길 권해요. 그러면 무기자차, 유기자차 어떻게 구별을 하죠? 자, 먼저 무기자차는요, 상품의 뒤를 딱 보시면 바로 전성분이 나오죠. 그 전성분에 징크 옥사이드 그리고 티타늄 디옥사이드라는 두 가지 물질이 전성분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 설명에 무기자차 혹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것들이 무기자차라고 보면 돼요. 자, 유기자차는요, 이거 성분이 좀 길고 어려워요. 에틸핵실 메톡시신나메이트, 에틸핵실 메톡시신나메이트 혹은 에틸핵실 살리실레이트라는 물질이 전성분 앞쪽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요게 바로 유기자차 선크림이라고 보면 돼요. 어렵다.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기간은요, 개봉을 하고 1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오래 사용한 제품은 내년에 다시 사용하게 되면 차단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깝다고 2년, 3년 두고 쓰시면 안 쓰니만 못하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겨울이나 비 오는 날이나 해가 보이는 날이나 보이지 않는 날이나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야 한다는 것. 그리고 피부 노화의 주범인 UVA를 차단하기 위해선 PA 수치를 확인해야 할 것. 그리고 UVA는 창을 통해서도 흡수가 되니 창 근처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분들은 실내에서도 꼭 발라야 한다는 것.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일수록 무기자차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것.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피부과 전문의들의 영상과 관련 자료 그리고 신문 기사들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꼭 맞는 자외선 차단제 쉽게 찾으시고 그리고 꼼꼼히 바르시고 건강한 피부 만드세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